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해 미래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일명 아미타이거 4.0 프로젝트입니다. 백두산 호랑이 체계로도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뭘까요? 아미타이거 4.0에서 4.0은 4차 산업을 의미합니다. 타이거는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강화된 지상군의 혁신적 변화라는 의미의 영문 앞글자를 따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기존 보병부대의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된 전투체계 도입이 핵심입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에는 아미타이거 4.0의 3대 요건 중 기동화를 이뤄줄 핵심 장비인 차륜형 장갑차 K808과 K806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차륜형 장갑차의 의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차륜형 장갑차는 자동차처럼 타이어 바퀴로 움직이는 장갑차입니다. 장갑차의 이름의 뜻과 차이점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K806은 바퀴가 6개인 6륜 차량이고 K808은 8륜 차량입니다. K808과 K806은 운영 용도가 상이한데요. 먼저 K808은 전방 야지와 산악 지역에서 신속한 전개와 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보병 전투용으로 기본 무장은 K4 고속 유탄 발사기 또는 K6 중기관총을 장갑차 상부에 거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차체가 작고 장갑이 약한 K806은 후방지역 부대에서 운용합니다. 기동타격 및 해군과 공군 기지를 방어하는 보병 수송용으로 전방에서 운용하는 K808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임무를 맡기 때문에 무장도 7.6mm 기관총 한정으로 간소화했습니다. 왜 K808과 K806 장갑차를 차륜형으로 개발했을까요? 과거 화력 키우기에만 집중했던 우리 육군의 전투교리가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맞닥뜨리면서 신속한 기동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존하는 보병사단을 12개로 감축하는 대신 기존 보병연대를 보강해 차기 보병여단 형태로 개편하겠다는 발표도 이런 신속한 기동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기 보병여단은 3개의 보병대대로 이뤄진 보병연대에 18대의 105mm 차륜형 자주포로 구성되는 포병대대와 보급 및 정비대대를 추가해 총 5개의 대대로 편성됩니다. 이들 중에서 3개의 보병대대는 모두 K808 보병 전투 장갑차와 K200A1 장갑차 그리고 중형 정술 차량에 탑승해 기동하는 기뢰화 보병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병력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부대 구조를 정교화하겠다는 겁니다. 병력이 축소되면 자연스럽게 전후방 보병부대의 책임 지역이 확장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기동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신형 차륜형 장갑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육군은 과거부터 꾸준히 차륜형 장갑차를 사용해 왔습니다. 70년대 후반에 사용한 KM900과 KM901 차륜형 장갑차는 이탈리아 피아트사의 661 타입을 도입한 것인데 내구성과 기동성은 좋았지만 문제는 바퀴가 4개인 4륜이라서 차체 크기가 작았습니다. 이 때문에 무장이 빈약할 수밖에 없었고 수송 능력에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륜형 장갑차를 꾸준히 운영하면서 그 효용 가치를 높게 평가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날 신형 차륜형 장갑차를 본격적으로 배치하게 됐습니다. 차륜형 장갑차의 가장 큰 장점은 승차감이 좋다는 것입니다. K808과 K806은 노면의 충격이 차체나 탑승자에게 전달되지 않게 충격을 흡수하는 독립 현가 장치가 장착돼 보병들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야지 및 비포장 도로와 같은 험지를 달려야 하는 장갑차의 경우 탑승 병사들의 피로도 누적이 곧 전투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시간 탑승에도 피로하지 않은 장갑차를 개발하는 것이 이번 사업에서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포장도로에서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승차감을 자랑한다고 하니 앞으로 우리 육군이 전장에서 더 잘 싸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높은 기동성을 꼽을 수 있는데요.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충족돼야 할까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먼저 속도와 주행 거리입니다. K808과 K806은 42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해 최고 시속 100km에 달하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항속거리도 600km에 달해 신속하게 먼 거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바퀴가 각각 독립 구동이 가능해 경사지 등판과 홈로드 주파에 유리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량이 가벼워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항공 수송이 가능한 최대 무게는 20톤인데 K21 궤도형 장갑차는 25톤이 넘는 반면에 K808은 20톤, K806은
16톤이기 때문에 항공기를 이용한 신속 전개 작전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생산과 운영 효율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제조사인 현대 로템은 차륜형 장갑차가 일반 차량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 라인과 유사한 흐름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전차가 한 공간에서 모든 조립이 완성되는 배치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흐름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제조와 정비가 용이하고 생산비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K808과 806에는 탑승한 병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중국형 철갑탄까지 막아내는 방호 구조와 뼈대와 몸체가 하나로 이루어진 형태인 모노코크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대인지뢰가 폭발해도 장비와 병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 소화 장치, 화생방전에 대비하는 양압 장치, 냉난방 장치 등 생존에 필요한 여러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K808은 타이어에 구멍이 나도 시속 48km의 속도로 1시간 이상 항속이 가능한 전수령 럼플랫 타이어와 노면 상태에 따라 타이어의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까지 달려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군도 탐냈다는 기술 워터젯 시스템입니다. 하천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수륙 양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K808에만 장착되어 있는데요. 후방에 2개의 워터젯을 설치해 도석할 때 수상 기동성을 높였습니다. K808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가 직접 육군 25사단 만월봉대대의 임진강 도서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도법작전은 아군이 진출을 하기 위해 진출선이 막혀 있을 때 교량이 파괴되거나 기동이 일반 도로로 불가했을 때 빠르게 진출하기 위해서 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K808 모델 같은 경우는 평시 일반 도로에서 100km, 야지에서는 50km에서 40km까지 주행 가능하겠으며 보병부대의 빠른 전투력 전환과 신속한 투입으로 아군의 전투력 증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 차류형 장갑차를 조종해 보면서 처음에는 막상 궤도형 장갑차에 대한 기존 인식이 많았는데 크고 웅장한 느낌보다는 일반 자동차와 많이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만월봉대대는 육군 최초의 차륜형 장갑차 부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무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미타이거 4.0 핵심 기동 장비인 차륜형 장갑차 조종수로서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보병을 안전하게 전장으로 이동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진 차륜형 장갑차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힘쏟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능 개량의 핵심은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의 도입입니다. RCWS는 장비 외부에 장착된 무기 체계를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고 원격 통제 장치로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 속에서 병력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신형 차륜형 장갑차에 RCWS를 탑재하는 것은 우리 육군이 추진 중인 아미타이거 4.0의 핵심 사업이기도 한데요. 군 당국은 우선적으로 육군과 해병대가 운영 중인 100여 대의 차륜형 장갑차에 RCWS를 탑재하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육군은 신형 차륜형 장갑차에 RCWS 외에도 첨단 장비를 탑재해
미래전에 데뷔하겠다는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차륜형 장갑차의 활약을 기대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아미타이거 4.0 추진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미래형 전투 체계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